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근데 그래프의 축을 조절하거나 그래프의 스케일을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필터를 걸어서 그래프를 시각화하는 경우에는 이 그래프 안에서 이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나 유의성이나 연관성 같은 것들을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단계가 이제 확증적 데이터 분석 단계고, 이 단계에서는 보통은 우리가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서 시각화해서 확인했던 어떤 데이터 간의 트렌드, 연관성 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볼 건데요. 이 단계는 뭐냐면은 내가 규명하고자 하는 바를 가설로 수립하여 가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가설로 수립하여 해당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 객관적인 수치로 규명하는 단계에 이거를 이제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고 부릅니다. 통계적 가설 검정.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가설을 수립한다는 것과 객관적인 수치를 이용해서 내가 규명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수립한 가설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어요. 가설과 객관적인 수치, 이 두 가지, 여기서의 핵심. 우리는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어떻게 가설을 수립하느냐, 그리고 이 가설이 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딱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통계적 가설 검정에 접근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제가 강조한 이 가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했었죠. 가설. 우리가 어떤 내가 규명하고자 하는 바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설을 먼저 수립해야 돼요. 가설 수립. 이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에요. 가설을 수립하는 작업. 그러면은 이 가설을 어떻게 수립을 하느냐. 이 통계적 가설 검증에서는요, 가설을 크게 두 가지로 세웁니다. 귀무가설이라는 것과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워요. 두 가지 가설.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이 의미가 처음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귀무가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각시킬 목적으로 수립하는 가설을 귀무가설이라고 부르고요. 대립가설은 뭐냐면은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바, 규명하고자 하는 바를 설정하는 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소리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데이터 통계적 분석 절차를 제가 설명드렸을 때 썼던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와서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매장에 주당 방문 횟수에 대한 이 연령대별로 주당 방문 횟수의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를 요렇게 시각화를 탁 했어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해보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매장에 방문 고객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짠하고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어땠어요? 10대랑 10대와 20대가 같은 연령대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10대랑 20대의 마케팅 전략을 똑같이 이렇게 수립을 해서 이제 마케팅을 실시를 했는데, 최근 이제 방문하는 고객들의 어떤 이 방문 횟수를 조사를 해본 결과 뭔가 지금 딱 그래프 보면 어때요? 10대와 20대 간의 방문 횟수, 주당 방문 횟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결과가 나온 거죠. 요거를 이제 딱 확인을 한 거예요. 응? 뭔가 10대는 주당 방문 횟수가 4회 이상이고 20대는 3회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어.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저번에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걸 그냥 발표자료를 쓰면 어떤 누군가는 이걸 보고 이거 뭐 그냥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10대와 20대를 나눠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요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규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10대와 20대 간의 평균 주당 방문 횟수에 차이가 있는가 알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프상으로 10대와 20대 간의 주당 방문 횟수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명을 하고 싶은 거죠. 객관적인 규명. 그쵸? 뭘 규명하고 싶은 거예요? 10대와 20대의 주당 방문 횟수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규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예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된다. 기존에는 10대와 20대를 뭉뚱그려서 얘네들이 똑같은 어떤 고객의 특성을, 판매 특성, 고객이 우리 매장에 와가지고 어떤 뭐 물건을 사거나 방문하는 횟수나 이런 판매 특성이 비슷할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똑같이 구성해서 마케팅을 실시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해본 결과 어때요? 내가 확인해본 결과 10대와 20대 간의 주당 방문 횟수의 차이가 있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두 개를 딱 수립을 할 수 있는데 대립가설은 뭐라고 했었죠? 내가 규명하고자 하는 가설이라고 했었죠. 10대와 20대의 평균 주당 방문 횟수의 차이가 있다. 차이가 뭔가 있어 보여. 그래서 내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규명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10대와 20대 간의 주당 방문 횟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내가 규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대립가설로 들어가. 그럼 기무가설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각시킬 목적, 즉 탈락시킬 목적으로 수립하는 가설이라 했었죠. 그리고 이걸 더 간단하게 쓰면은 대립가설의 반대를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아래 매장 예시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무가설이 10대와 20대의 평균 주당 방문 횟수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수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짝 헷갈리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는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의심하는 바,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바, 내가 규명하고자 하는 바, 내가 그래프 어떤 시각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앞에 사전에 EDA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바를 바탕으로 내가 규명하고자 하는 거를 보통 대립가설로 세워요. 근데 요렇게 그냥 세워버리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뭐가 헷갈린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두 집단의 차이가 없다라는 걸 규명하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 대립가설이 매번 설정할 때마다 차이가 있다 없다가 매번 바뀌느냐. 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정리를 하자면요. 보통 이제 통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립가설로 설정하는 가설들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칙들이 룰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평균의 차이가 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상관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립가설로 들어가요. 대부분. 우리가 통계적 가설 검정 기법을 이용해서 기무가설이 맞는지 대립가설이 맞는지를 따지게 되는데 보통 대립가설에서는 요런 것들을 다 잡아서 써요. 통계적 기법을 사용을 할 때. 기무가설은 여기에 반대가 되겠죠. 평균의 차이가 없다.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상관성이 없다. 아니면 서로 독립적이다.
요런 것들이 귀무가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 툴을 따라가요. 연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지 않다. 요렇게. 기물가설과 대립가설을 요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이 대립가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렇게 대립가설로 대부분의 가설들이 대립가설로 요렇게 잡힙니다. 가설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무가설이 참이냐, 대립가설이 참이냐를 뭘로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을 해줘야 된다 했었죠. 여기서 사용되는 객관적인 수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P-value라고 불러요. P-value. P-value. probability value. 확률값이라고 부르고요. 확률값. 이 확률값의 이 통계에서의 확률값의 비즈니스적인 의미는 뭐냐? 통계적인 의미는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확률이니까 어떻게 나와요? 0%에서 100% 사이의 값이 나오겠죠? 즉 우리가 R이나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엑셀에도 가설 검정 기법이 있어요. 계산해서 보면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50%다, 20%다, 30%다, 90%다. 요런 식의 확률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기무가설이 참인지 대립가설이 참인지를 계산을 해줘요. 그럼 이 확률값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거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가설 검정 기법을 선택해주기만 하면은 컴퓨터가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바로 뒤에 알아볼 건데,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은 가설은 기본적으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밖에 없고, 그 가설에서 이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규명하는 객관적인 값, 그 값을 P-value, 확률값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확률값의 통계적 의미는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을 확률값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렇게 해버리면요, 보세요. 아래 예제를 이제 이용해서 내가 확률값을 계산을 했어. P-value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P-value가 예를 들어서 11%가 나왔어. 그러면은 확률값도 어쨌든 연속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0%에서 100% 사이 연속되어 있는 값인데 확률값이 11%가 나왔다. 이게 뭐예요?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11% 정도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10%일 때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볼 건지, 50%가 넘어가야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볼 건지, 귀무가설이 90%가 되어야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볼 건지, 그 판단 기준이 없잖아요. 그쵸? 얘는 연속되어 있는 값이고, 어쨌든 우리가 귀무가설이 맞냐 대립가설이 맞냐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확률값을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은 0에서 100% 사이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맞는지 대립가설이 맞는지 아직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확률값은 P-value라고 하는 값으로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11%래. 그러면 이게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거야, 아니면 대립가설이 맞다라는 거야, 아직 판단할 수가 없죠. 11%랑 10%랑 20%랑 25%랑 두 가설 중에 뭐가 맞다라는 건데, 그쵸?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P-value를 바탕으로 귀무가설이 참인지 대립가설이 참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 기준을 유의수준이라 불러요. 유의수준 알파, significant value라고 부르고, 유의수준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통계에서는 5%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0.05 0.05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 P-value가 0.05보다 크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5% 이상이다. 그러면은
기무가설이 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무가설이 참이다. P밸류가 유의 수준 5%보다 크다. 0.05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기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우리가 설정한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기준선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쵸. 그러니까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5% 이상인 거니까. 뭐예요? 이 대립가설이 맞을 확률은 좀 여기 95% 확률 이렇게 쓰셨는데, 그거는 이제 또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 집단 간의 비교를 하거나 이럴 때는,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5%다라고 해서 대립가설이 맞을 확률이 이제 95%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5%보다 넘어간다.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우리가 앞에서 설정한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5%보다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기무가설이 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P밸류, 우리가 컴퓨터의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이 P밸류가 5%보다 작다라고 하는 결론이 짠하고 나오면은 뭐예요?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가설 검정 판단 기준보다 미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대립가설이 참이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의 수준, 가설 검정의 판단 기준을 뜻하고요. 통계에서 일반적으로 5%를 잡습니다. 5%를. 네. 그래서 5%를 기준으로 기무가설이 참이냐, 대립가설이 참이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사례에서는 어때요? 기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11%죠. 그쵸? 그럼 일반적인 통계에서의 5% 기준으로 봤을 때 어때요? 기무가설의 참일 확률이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5% 기준보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의 통계적 결론은 기무가설이 참이 되는 겁니다. 기무가설 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무가설 참, 대립가설 참, 이거 있죠? 이거를 통계적 결론이라고 불러요. 통계적 결론. 통계적 결론. 통계적 결론. 그래서 통계적 결론은 둘 중 하나예요. 기무가설이 참이거나 대립가설이 참이거나. 거기에 판단 기준은 뭐예요? 5%. 5%를 기준으로 봐요, 보통. 이 기준을 바꿔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지표를 민감하게 봐야 되는, 바이오, 이런 쪽에서는, 바이오나 아니면은 생동성, 임상, 이런 데서는 요 기준을 이제 바꿔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5%로 잡아요, 5%. 그래서 통계적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통계적 결론이 나오면은, 기무가설이 맞으면 이제 이 기무가설, 내가 설정한 이 기무가설, 10대와 20대의 평균 주당 방문 횟수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사실적 결론이라고 불러요. 사실적 결론. 10대와 20대의 주당 방문 횟수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 가설 검정을 수행하게 되면은 결론이 두 가지가 나와요. 통계적 결론, P밸류에 의한 통계적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무가설이 맞냐, 대립가설이 맞냐에 대한 사실적 결론이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내용 없죠? 지금 여기에. 자, 다시 정리할게요. 가설을 수립하고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한다. 가설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무가설, 대립가설. 무조건 두 개밖에 없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두 개밖에 없다. 대립가설을 보통 우리가 규명하고자 하는 바, 내가 의심하는 바,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바를 대립가설로 잡습니다. 통계에서는. 보통은 그래서 이 대립가설, 내가 규명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보냐면 평균의 차이가 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상관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로 설정을 해줘요. 왜 이렇게 잡히냐면요, 이거는 통계학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적 특성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앞서 설명했었죠.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집단에서
일부분의 샘플,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샘플. 그쵸? 그러면은 이 샘플을 이렇게 추출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모집단에서 추출한 샘플이 모집단을 과연 잘 대변하는가에 대한 규명이 먼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확보한 표본, 샘플이 모집단을 잘 대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정들이 들어가게 돼요. 항목 간에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가정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 가정들을 바탕으로 평균의 차이가 없다,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상관성이 없다, 이런 가정들이 통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는 표본을 탁 랜덤으로 샘플링을 했을 때의 기본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에서는 평균의 차이가 없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집단 간의 어떤 이 항목 간의 연관성이 없고 이런 상태들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잡혀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두 항목 간의 어떤 연관성이나 상관성이 없다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시각화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또는 탐색적 분석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뭔가 이 데이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립가설, 내가 여기서 이게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일반적인 사실, 통계학의 어떤 룰을 기반으로 한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해서 대립가설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규명할 목적으로. 그리고 기무가설이 참인지 대립가설이 참인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규명할 수 있다 했었죠. 그 규명하는 값이 바로 P밸류라고 하는 확률 값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률값.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 P밸류. 확률값. 그래서 이 확률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T-테스트, 아노바 테스트, 윌콕슨 테스트, 크로스컬 윌리스 테스트, 여러 가지 테스트 기법들이 있어요. 그 기법들은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해서 이 P밸류를 이제 계산을 하겠죠, 컴퓨터가. 그럼 이제 이 P밸류가 몇 퍼센트의 확률 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온 이 확률 값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만 해주면 돼요? 우리가 나온 이 확률 값을 바탕으로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기준선을 정해서 기무가설이 참인지, 대립가설이 참인지를 우리가 판단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